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던 이 대학교 언제 찍냐고 전화도 3통이나 받은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는 어떤 학생이 어울리고 선발될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한국외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 종합면접형, 종합서류형, 종합소프트웨어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장은 교과 100%, 면접형은 무려 면접이 50%나 평가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서류 60에 면접 40이었으나 올해는 면접 평가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만큼 면접에서 얼만큼 깊게 탐구했는지를 확실하게 묻고 확실하게 평가하겠다는 한국외대의 속뜻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에 신설 학과들이 생겼습니다. Language and AI는 언어공학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언어 자원의 과학적인 활용이 가능한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컴퓨터 공학과와 언어학을 같이 섞어 놓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Social Science and AI는 사회과학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가공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느낌이 나곤 합니다. 그 외 다른 신설 학과들은 이름만 보면 어떤 학과인지 알 수가 있는 학과명을 가지고 있어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서울캠 10명, 글캠 10명으로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외대 학교장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많이 높은 편인데요. 서울캠은 2합사, 글캠은 한개 영역 3등급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외대 교과 환산 방식인데요. 한국외대는 등급 환산 경우 또는 원점수 환산 적용해서 잘 나온 거를 등급으로 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 자연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학 30에 추가 반영을 하고요. 작년에는 300점 만점이었는데 올해는 200점 만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가 91점인데 학교에서 3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국어 90점 이상은 1등급으로 쳐주니까요. 1등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학은 81점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2등급이니까 학교에서는 4등급을 받더라도 외대에서는 2등급을 받게 됩니다. 영어는 84점인데요. 영어는 80점에서 85점 미만이니까 학교에선 4등급을 받았지만 외대에서는 3등급입니다. 생명과학 2를 성취도 A를 받았으면 환산 점수는 200점 만점에 200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에 비해 원점수가 높다면 한 번씩 환산 점수를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환산 점수 받는 방법을 확인했으니 그 방법대로 환산 점수를 돌려보면 이 친구의 경우는 작년에 298.00421점을 받았고 외대 LD나 경영학부에서 작년에 수능 최저를 맞췄으면 합격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고민이신 게 작년에는 300점 만점이었고 올해는 200점 만점이라 이게 붙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요. 작년의 점수를 작년의 입결과 비교해서 보시면 내가 올해 점수가 붙을 점수인지 떨어질 점수인지 확인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려워하실까봐 작년의 점수가 올해 어떻게 환산되는지 계산을 하나씩 다 해봤습니다. 작년에 이 LLT 학과는 50% 컷이 297.69고요. 70% 컷이 296.33이었습니다. 이것을 올해로 환산해보면 198.46 그리고 197.55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 캠퍼스의 올해 환산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작년과 비교해 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이고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외대의 경우는 글로벌 캠퍼스도 역시 다전공, 부전공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공계열 친구들이 글캠에 가서 외국어를 복수 전공해서 꼭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의 이공계열은 학과마다 점수 차이가 매우 상이합니다. 이는 어머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이 서울캠도 아니고 글로벌캠인데 게다가 한국 외대인데 자연계열이라고? 어우 나 안 가. 이래버리는 학생들이 많은 건진 몰라도 경쟁률이 3대1, 4대1밖에 안 되는 학과가 꽤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노려서 외대에 입학하신다면 더 좋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입결을 아주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종 추천 전형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발 인원수의 체크입니다. 3명인 학과의 성적이 된다고 해서 쉽게 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대 학교장을 넣을 때는 충분히 경쟁률을 보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학과는 남이 봐도 좋아 보이니 가능하면 비인기처럼 보이는 학과를 지원해야 합니다. 경쟁률이 곧 합격 컷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3년 연속 3명을 선발하는 스칸디너비아 학과가 있습니다. 경쟁률은 5.7대 1이었고요. 실질 경쟁률은 2.0이었습니다. 그러면 3명을 선발하는데 작년에 5.7대 1이면 17명이 지원했다는 거고 근데 거기서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가 6명밖에 안 되었다. 근데 충원이 2명이 돌았다. 66.7%면 3명 중에 2명이 충원 합격됐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3명 선발에 실질 경쟁률 2명에 충원이 2명이 돌았으면 총 6명에서 5명이 합격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환산 점수가 291.89라는 소리겠고요. 이러한 학과들 미리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10개 정도 찾고 경쟁률이 너무 높아진다고 하면 빠르게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야 하고요. 작년에 3명 뽑는데 내가 성적이 조금 높다고 안정권 잡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외대는 더 그렇습니다. 세르비아 한번 볼까요? 4명의 실질 경쟁률 2.5이면 10명이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충원율이 125%가 돌았으니까 5명이 추가 합격.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춘 10명 중에 9명이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 경쟁률과 충원율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 학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투어리즘, AI 등 많은 학과가 생겨났는데요. 신설 학과들의 인원수를 한번 보시고요. 신설 학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글캠의 학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스칸디나비아 학과라든지 세르비아 같이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는 학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어디를 써야 하고 어디가 안전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위권 경쟁 학과들을 3년치를 보시면서 이게 꾸준히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인 건지 아니면 단발적인 현상인 건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면접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서류 500점 만점에 500점, 면접이 50%입니다. 면접 정말 엄청납니다. 면접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1단계 합격하고 준비하면 매우 늦습니다. 평가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로 평가합니다. 고교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정도, 경험이나 노력도, 수강하고 취득한 수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탐구 역량, 계열적합,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했었던 한국 외대가 올해부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찍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영상 3개를 활용해서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평가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로 평가됩니다. 면접은 수능 전 면접이고요. 서울 캠퍼스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글캠 친구들도 서울에서 면접 본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서류형 어떤 친구들 선발할까요? 서류가 좋은 학생들은 서류 쓰면 되는 것일까요? 서류형은 학업 역량을 무려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로 평가합니다. 학업이 좋아야 합니다.
모든 과목에 소홀한 과목도 없고요. 성적도 상승이 되고 책도 많이 읽고 그것에 대한 탐구도 한다면 학업 역량을 높게 볼 수 있겠으며 서류형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평가 항목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류형, 면접형 모두 일반고, 특목고 친구들 많이 들어오지만 서류형의 경우는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 성적 상승폭이 크고 책 읽고 탐구 많이 한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었던 경험이 있고요. 면접형의 경우는 외고, 국제고, 특목고에서 다양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면접형부터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보단 아니지만 면접형의 경우도 경쟁률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소수학과가 경쟁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글캠의 자연의 경우는 생명화학 환경이 높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류형의 경쟁률 현황입니다. 면접형과 서류형은 완전히 다른 전형이니까요. 반드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왜 다른지 성적이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우선 서울캠의 면접형과 서류형의 합격자 분포도입니다. 역시 둘 모두 일반고와 특목고 친구들이 고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등급과 2등급 사이에서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면접형의 경우는 1등급 대 학생이 거의 없는 반면에 2등급 대 친구들부터가 있었고요. 서류형의 경우는 1등급 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업 역량 50%를 보는 서류형의 경우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면접형의 탈락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면접형의 탈락자들이 서류형으로 학과를 썼다고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어 관련 학과에서는 등급대가 이렇게 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외교, 행정, 미커, 국통, 경제, 경영 등 흔히 인기학과라고 볼 수 있는 학과들은 서류형과 면접형의 합격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서울캠의 서류형은 면접형과 다르게 1등급대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생활기록부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 누구나 잘해 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외국어 대학은 생활기록부의 편차가 심한 반면에 여기에 언급된 학과들은 인기 학과들이고 누구나 잘 준비해 온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도 서울 캠퍼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학업 역량을 높게 반영하는 서류형이 좀 더 상위권에 합격 동그라미가 있고요. 면접형의 경우는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고, 특목고겠죠. 글로벌 캠퍼스 자연계열입니다. 이번엔 4등급 선을 기준으로 4등급 이후에 자연계열 친구들이 얼마나 선발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형은 정말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없습니다. 학업 역량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형의 경우는 낮은 학업 역량과 높은 면접으로 4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선발되는 모양입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자사고인데 성적이 조금 안 된다. 외대 글캠도 보는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적어도 4등급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 표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물론 생활기록부의 등급이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평가 항목에 학업 역량 50%가 있는 이 학교의 경우는 등급도 성적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한국 외대는 어떤 학생이 합격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한국 외대에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유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